민족 정문 단지일보의 총수 김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청춘한테 뭐가 필요하냐?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데, 물론 야매 상담이죠. 제 인생 자체가 비정규직이에요. 야매로 상담을 하는데, 지난 5년간 여러 매체를 통해 상담을 하는데 20, 30대의 고민 상담을 주로 받아요. 하루에 평균 20여 통, 5년 받았으니까 수만 통이 쌓였습니다. 그 수만 통의 메일들이 결국 그 중에 한 7할은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는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그게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고 백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앞으로는 뭘 할까요? 결국은 70%는 이런 메일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앞가림도 바쁜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유는 내가 알아요. 왜 모르느냐?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자기하고 평생 살았는데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가 몰라. 누가 알아 그걸? 왜 모르느냐? 락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락강이라는 사람. 약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유명한 사람들의 특징이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제 엄마와 만나겠죠, 보통. 그리고 그 엄마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처음에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웃었는데 엄마가 좋아해. 아이가 자꾸 웃습니다. 아이가 걸었는데 커서 엄마가 박수를 쳐. 그럼 아이가 자꾸 걸으려고 해요. 말을 했는데 주변에 가족들이 박수 쳐주면 자꾸 말을 하려고 하죠. 누구나 겪는 발달 과정이에요.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합니다. 엄마가 좋아해요. 그럼 자꾸 공부하고 싶어요. 이건 누구나 겪는 발달 과정입니다. 누구나.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점점 커지죠. 엄마에서 선생님, 친구들, 친인척, 사회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이야기는 애초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사회를 배워가는 과정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사회를 배워갑니다. 맨 처음엔 엄마고, 점점 커가면서 학교가 되기도 하고요, 사회가 되기도 하고, 누구나 겪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내 욕망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욕망이 구분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대로 계속 성장하면 어떤 지점에서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엄마가 원해서 하는 건지, 선생님이 칭찬해 주니까 하는 건지, 주변 친구들이 너는 이 정도는 해줄 거라고 기대하니까 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제외한 모두가 그 정도는 내게서 기대하고 이뤄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구분이 안 가는 상태에서 성인이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나이를 먹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닫죠. 뭔가 많이 하긴 한 것 같은데 이때까지 한 게 사실은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생을 다시 살 수도 없잖아, 돌아가서. 그죠? 내 욕망과 다른 사람의 욕망이 구분되지 않은 채 20대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 욕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자기가 언제 행복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모르는데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만 궁금한 거죠. 항상 불안하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20대, 30대 여성의 메일의 또 한 절반 이상은 이런 메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다. 오래 사귀었다. 미래가 불안하다. 근데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다. 이 남자가 말은 잘 안 통할지 몰라도 조건이 좋다. 누구랑 결혼해야 하나요? 요거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여성들이 보내는 고민 메일의 절반입니다. 수만 명이 바뀌는 거라고는 그 남자들의 직업밖에 없어요. 수만 명이 이런 메일을 보내요. 그러니까 사랑인가요? 조건인가요? 이런 얘기죠. 사랑인가요? 조건인가요? 주변에 물어보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결혼은 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질문도 역시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왜 바보 같은 질문이냐? 똑같은 이유인데 어떤 사람은요 모피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굉장히 넓은 아파트에서 외제차를 타면 조금 사랑이 부족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아닌 것처럼 나를 쳐다봐? 그런 사람 많다니까. 정반대로 재벌가의 시집을 가도 사랑이 부족하면 이혼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인가요? 조건인가요?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저한테 저는 언제 행복한 사람인지 대신 말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은 자기한테 해야 될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욕망의 주인이 돼서 주체가 돼서 내가 언제 행복할지를 한 번도 다른 모든 사람 욕망을 제껴놓고 나하고 1대1로 만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불안해서. 내가 언제 행복한지 대신 말해주세요. 바보 같은 소리죠. 그걸 남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청춘한테 필요한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 욕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자기 욕망을 알았다고 칩시다. 자기가 자기 욕망의 주인이 되는 자세한 방법은 건투를 빈다라고 하는 명저가 있어요. 제가 쓴 건데 그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만 얘기하죠. 자기가 자기 욕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1대1로 자기하고 마주서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부모님이나 학교나 주변 친인척이나 친구들이나 이 사회나 다 무관하게 나를 흥분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가 뭐냐? 이걸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욕망의 주체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알았다고 칩시다. 어렵게. 이 과정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그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실패했을 때 자기가 못난 사람이 안 되려고 그 일이 원래 워낙에 어렵고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도 그건 내가 못난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걸 가장 먼저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이 정말 어렵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설득이 돼요. 아니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옆에서 주변에서 왜 그 일을 아직 안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화를 냅니다. 너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임마. 라고 막 화를 내죠. 자기한테 설득이 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안 하게 되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 어차피 못하는 일, 다들 실패하는 일이 돼서 그 일은 시도조차 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10대 때 아라파트를 만나고 싶었어요. 아라파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피엘로. 요즘으로 치면 빈라덴 정도 되겠네요. 빈라덴. 피엘로의 의장,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 미넨 테러라든가 각종 세계적인 테러를 주도했던 70년대 날렸던 테러리스트 두목이죠. 아라파트를 제가 10대 때 외신란에서 보고 그 사람이 만나고 싶었어요. 이유는 나도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아무도 나한테 아라파트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안 했어.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인지 알아야죠. 그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도 못 찾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 근데 20대 중반이 되던 해, 그러니까 94년도로 기억하는데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인 아라파트 그리고 미국 대통령 클린턴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중동 평화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약속했냐면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되도록 도와주겠다. 협정을 맺죠. 평화협정을. 그걸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게 외신날에 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아라파트가 전 세계를 떠돌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성경에 여리고라고 나온 제리코 여리고서 있죠. 성경에. 그 동네로 돌아온 겁니다. 그 외신란에서 그걸 봤어요. 드디어 94년 제가 아라파트가 어딘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라파트를 만나러 간다니까 제 친구들이 다 미쳤다. 응? 그러나 저의 대답은 아라파트가 나더러 오지 말란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궁금하니까 그 사람 바로 보러 가야 되겠다. 보러 갔어요. 꾸역꾸역 산 넘고 물 건너서 이스라엘로 가서 검문소 몇 개 넘고 어렵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사람들한테 아라파트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니까 네가 왜 아라파트를 만나냐? 리스펙트 한다 나는. 결국 그 사람들이 저를 차에 태워서 아라파트 집 앞에 내려줬어요. 그 집 앞에서 내리고 나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라파트에 할 말이 없구나.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한 겁니다. 하고 싶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집 앞에 갔더니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내가 할 말이 없구나. 그래서 아라파트 집 회백색의 2층 양옥이었는데 집 벽에 기대서 사진을 한 방 찍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아라파트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다 아라파트를 만났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쩜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았어요. 10대 때 사하라를 가고 싶었어요. 사하라.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커플이 사하라를 횡단했답니다. 나도 크면 횡단해야지. 그래서 20대 중반에 사하라를 갔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타고 한 달 넘게 그 횡단하는 그런 코스였는데 첫날 사하라를 이렇게 쭉 횡단하는데 모래가 많아요. 계속 모래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아무리 둘러봐도 다 모래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앞으로 계속 모래냐? 앞으로 계속 모래다. 모래는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저는 내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어딜 가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해서 그걸 시도해보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다 된 적은 없죠. 물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아라파트도 못 만났잖아. 그 집 앞에까지 갔다 그냥 왔잖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큰가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후회를 없애줘요, 삶에. 그러면 하고 싶은 일도 찾아왔고 그냥 하면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럼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당장. 지금 당장. 벌써 25분 됐나요 혹시? 어머나, 시간이 다 됐네. 5분만 더 얘기합시다. 제가 또 배낭여행을 갔을 때요, 배낭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그지였거든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원래는 하얀색이었으나 더 이상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없게 된 티셔츠를 입고 길을 가다가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하고 오페라 하우스 사이에 큰 대로가 하나 있어. 오페라 대로라고. 그 대로를 걷다가 왼쪽 편에서 양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이전까지 전 양복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근데 그 양복점에 걸려있는 양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 양복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게 마치 내 거인 양 그 양복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양복만 입으니까 안 어울려서 와이셔츠도 하나 꺼내 입고 넥타이도 하나 꺼내 입고 구두도 하나 신고, 이 모든 일은 한 30초만 일어났어요. 마치 내 옷을 맡겨놨다가 찾는 것처럼 후다닥. 그런데 다 입고 보니 너무 멋진 겁니다, 애가. 그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 양복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격을 봤더니 12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때 제가 한 2달 정도 남아 있었는데 한 120몇만 원이 남아 있어요, 수중에. 그리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사려고 옷을 벗으려고 다시 보니까 공이 하나 더 있어. 120만 원 정도. 그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샀던 모든 옷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그 옷을 벗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뭐 평상시라면 당연히 벗고 나왔겠죠.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니까. 근데 벗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거울 속에 있던 아이가 너무 멋있어. 저 아이를 두고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와 함께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주저앉아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 재산인데 2달 동안 이거 쓰고 나면 한 푼도 없는데 아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남은 120만 원을 남은 2달 동안 60일간 하루 2만 원씩 대단히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쪼개서 잘 소비하면, 그러면 그날 하루 굶지는 않았고 다음 날도 굶지는 않겠다. 그 다음 날도 내가 예측 가능한 잠자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쌓이는 행복이 있죠. 안도감, 행복. 그 행복을 60일치를 다 더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양복을 샀을 때 행복보다 큰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1번 나가리, 2번 만약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 그런데 30대에 돌아와서 그때 돈이 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장 마음에 드는 양복을 사면, 그럼 내가 25에 놓친 이 행복은 그때 가서 돌아올 건가? 35의 행복은 35의 행복인 거죠. 25의 행복은 25때 사라진 겁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나가리. 세 번째로 2달은 아직 안 왔잖아.
그렇죠. 두 달은 아직 안 왔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양복을 샀어요. 120만 원을 주고 그 양복을 사서 그걸 입고 파리에 가면 룩상부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룩상부르 공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 양복은 보스였어요. 보스.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스, 두목. 뭐야 촌스럽게. 그러나 제 생각에 룩상부르 공원에서 노숙한 사람이 입었던 양복으로는 최고가가 아니었을까. 3분만 더 할게요 이제. 저 때문에 행사 늦어지나요? 네, 할 수 없죠. 내가 알 바 아니죠, 뒷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직전까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멋지다. 과연. 그러니까 보스를 입고 12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배낭을 메고 공원에 가서 잔 거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제. 좆됐다. 돈은 5만 원 남았는데 어떻게 이거. 응?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행 다니다가 이 숙소 빚기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우리 숙소로 가자고 빚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아르바이트를 하자. 그래서 제가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당장. 그래서 어떤 모텔 펜션이죠. 펜션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돈 내고 나오면서 내가 지금 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건 배낭을 놓고 거기에 역으로 가서 손님 3명을 끌고 오면 그 방에 나도 재워주라 공짜로. 첫째, 만약에 5명 이상 데려오면 한 사람 추가분부터 나를 얼마를 주라 커미션을. 그리고 아무도 못 데리고 오면 그냥 가면 된다. 내가 배낭 메고 그 사람 입장에서 와인 하시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갔어요. 역으로 가서 제 생각에 최소한 3명은 데려오겠지 생각을 하고 역으로 가서 그날 1시간 만에 제가 3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난 보수를 입었잖아. 거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관계가 역전됐어요. 호텔 매니저가 제발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수중에 한 50만 원 생겼습니다. 이 50만 원을 생기자 내가 왜 남의 장사를 해주고 있나. 그 떠오른 게 뭐냐면 그때 91년이었는데 그 동구권이 막 개방한 직후였어요. 당시에는 숙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이. 체코로 갔어요. 체코로 가서 거기 있는 그 체코에 어떤 숙소가 있었냐면은 자기들이 원래 살다가 집을 통째로 내놓는 거죠. 그 시즌에. 그러니까 호텔이나 민박이 부족하니까 민박은 자기가 살면서 방을 내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거죠. 그런 형태의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루 묵고 그 주인한테 50만 원을 줬어요. 일주일치로 50만 원을 주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걸 쓰겠다. 그리고 2주째도 내가 50만 원을 당신한테 줄 수 있으면 아예 한 달 계약을 하자. 그 주인 입장에서 와인아이시잖아. 하루하루 장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파는 것보다 한 사람이 50만 원 주니까 한 번에 한 사람한테 50만 원이 다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에 그걸 빌리고 그리고 역으로 갔습니다. 역으로 가서 이번에는 동양인만 상대하지 말고 동서를 가릴 것 없이 마구 잡아들이자. 그래서 역에 가서 차에서 기차에서 내리는 배낭객 중에 반반한 남자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줄 텐데 내 밑에서 일해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 사람이. 난 보수를 입었는데. 그래서 영국 친구였는데 걔를 고용하고 둘이 알바를 시작했죠. 곧 대박이 났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더 가격이 쌌고 젊었고 젊고 예쁜 애들 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한 달 정도 소위 그 삐끼 사장을 했는데 매일 잘 먹고 잘 쓰고 그리고 제가
체코를 떠나는 날 수중에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모든 건 보스를 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삶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행복해져야 된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모으거나 준비하거나 혹은 미뤄두거나 해서 나중에 행복해질 거다. 행복이라는 게 마치 적금을 들 수 있고 나중에 인출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행복은 그때 그 순간에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이로 돌아가서 그때 그 행복을 다시 찾을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당장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25분인데 제가 길게 했죠. 할 수 없지 뭐, 씨발.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요약하면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그런다고 성공하는 보장은 없어요. 실패도 하고 작은 성공도 있겠죠. 근데 그 일을 언제 해야 되냐면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행복이라는 게 저축하거나 적금 들었다가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걸 유보해 두냐고. 미쳤어?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훌륭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할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가 끝인데 그렇게 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인생이. 그걸 내가 알 바 아니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세상에 전 세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40대 이른 사람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20, 30대가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어떤 한 가지 일을 40대까지 해서 그 40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전혀 상관도 없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들 했더란 겁니다. 무작위로.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20대부터 꾸준히 해서 성공하여 40대에 이르렀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여러 분야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추려봤더니 20대, 30대에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에 주저없이 뛰어든 겁니다. 그러다가 아니면 딴 거 하고 그러다가 또 아니면 또 딴 거 하고 미루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그 즉시 어차피 인생이 비정규직이니까 정해진 보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은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 30대 중반 어느 시점쯤에 자기가 잘하는 일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그로부터 한 10년간 그 일을 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유명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욕망의 주인이 되십시오. 어쨌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졸라 짧아요 인생. 그리고 요 얘기는 하고 싶네요. 굉장히 계획들을 많이 해요. 계획만큼 웃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만약에 신에 존재한다면 전 무신론자지만 가장 사람에 대해서 비웃을 게 그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계획을 세웠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사시고 행복한 데를 찾아 닥치는 대로 사세요. 네, 저는 가겠습니다. 그럼. 네. 네, 감사합니다.